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컨텐츠로서 현재 위험할 수 있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조심해야 할 반도체, 거기다 이제 숨도 안 쉬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종목을 좀 분석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긴장해야 할 국내 반도체 산업, 그 이유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반도체 전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트럼프 당선, 반도체 산업에 좀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이건 뭐 겪어봐야 알겠지만, 거기다 트럼프 2기 당선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제 반도체의 불확실성 또는 반사이익의 반도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정책 변화가 좀 예상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따른 이제 영향이 반도체 업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주 우선주의 슬로건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관세 인상 및 이제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로 수요를 좀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좀 감소할 위험도 있는데요. 환율 및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강세가 커질수록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법, 거기다가 이 반도체 칩스에 따른 이제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의 반응을 좀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에 따른 최대 쟁점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인데,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칩스법의 폐지를 우려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텍사스,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이제 미국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조 단위 투자를 집행 중인데, 보조금이 축소 폐지될 경우 이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이미 공장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이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거기다 이제 칩스법의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좀 나오곤 있지만,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는 사실상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으로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라고, 한국, 대만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에 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왔는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에 최대 8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SK 하이닉스는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인데, 대중 강경 기조가 이제 반도체 수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반도체 주 중에서도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 거기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관 검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TSMC 등 이제 TSMC의 인증 테스트도 통과하고요. 거기다 미국 인텔의 패키징 장비도 납품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기술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출, 영업이 모든 면에서 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듯이 주가의 흐름도 역시나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향 매출의 비중이 50%까지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성장은 했지만, 기존 반도체 기판의 외장 검사 대비 이제 수익성이 낮은 품목이기 때문에 저조한 수익성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최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텔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 이 분야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연간 실적을 보시면 연간 실적 자체가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년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해주고 있고 거기다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유보율은 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업은 넥스트칩인데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재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빠졌던 최저점인 7,000원 부근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평선이 이제 1년선 위로 안착을 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스템인 ADAS라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을 반도체로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는 이제 필요한 반도체가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온 넥스트 칩인데 뭔가를 항상 많이 하고 자율주행 관련 시장 확대 및 수주 뉴스와 기사도 많은데요. 대규모 수주를 글로벌에서 좀 따올 것처럼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현실은 지속적인 적자 기업입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유보율 또한 점점 낮아지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이력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은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향후 투자하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은 에이펙트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산업의 이제 후공정 분야는 반도체 패키징 말 그대로 이제 조립 및 테스트를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그 다음에 LG 세미콘, 실리콘 마이스터, 뭐 제주반도체 여기 국내외 대형 IDM 업체에서부터 이제 중소형 펠립스 업체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시를 보니까 이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던데 시설 운영 자금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어 여기 보시면 2023년 12월부터 거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고점인 7,020원 7,250원까지 올라갔다 주가는 상향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지속적인 우하향, 좀 하향하는 모습이 각도가 좀 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패키지에 장착되어 물리적 장치를 이제 제공하는 정기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연간 실적을 보시면 올해부터 2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23년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유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또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하이딥이라는 기업인데 반도체 팹리스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하이딥은 이제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하는 터치 직접 회로인 이 IC와 소비자 경험 솔루션을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태블릿에 이제 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이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UX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센서 등 전반 기술을 갖췄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4년도 1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기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최저점이 839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거의 동전주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전주 자체는 조금 접근하시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원재료인 이 웨이퍼
이 웨이퍼를 통해서 여기 터치 IC 여기 보이시죠? 이 제품들인데 이 스마트폰 폴더블 태블릿에 사용하는 이 터치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모바일 기기용 터치 IC 이 부품 관련한 게 매출 비중의 이제 31%. 근데 거기에 이제 용역 매출이라고 해서 협력 개발비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여기도 21년도부터 주기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고 영업이익 또한 점점 늘어나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기순이 거기다 이제 부채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유보율 또한 점점 마이너스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CG트로닉스인데 제니는 RF 반도체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인 SI 소재를 이용한 광개별 소자인 이걸 개발해가지고 생산 판매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화학물 반도체 소재인 진화칼륨이라 그래서 쟤를 사용한 전력 반도체 파워를 이제 헬스케어 디바이스군 물품에 주로 납품을 하고요. 군수 물품에도 주로 납품하고요. 이 핵심 기술인 EPI 공정 기술을 적용한 이제 자체 파운드리 라인에서 멀티 프로젝트 FAB를 통해서 이제 자체적인 생산에서 아웃소싱까지 이런 종합 반도체 ID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자체는 여기 보시면 ESD 파워 센서가 있는데요. 이 매출의 비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 센서 소자들의 종류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제품들이 연결이 되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CG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당기순이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 거기다 유보율 또한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처럼 이제 반도체 국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조심해야 할 종목들을 좀 선정했는데요. 뭐 CG트로닉스, 하이딥, 거기다 이제 에이펙트, 거기다 넥스트칩, 거기다 인텍플러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반도체 시장이 현재 어떻게 2025년 앞으로 좀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지 차후 삼성전자와 국내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따라서 이 소부장 업체들의 이 길이 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이 기업들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데이언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